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그런가? 이쪽에 조금 빠지셨네. 자, 봅시다. 오늘 어디 할 차례요? 몇 페이지? 254페이지. 오늘 253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자, 그 업무 정지 부분이죠? 거기 할 차례고. 자, 저번 주에, 이게 이제 우리가 11월달, 12월달은 복습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복습하는 이 타임이 아주 맹점이 뭐냐면, 좀 아는 사람들은 안 와요. 한 20분 정도, 한 복습하는 시간 딱 감안해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1월 달부터는 아마 복습 시간이 아마 없을 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저번 주에, 어디서부터 했었죠? 눈이 200? 네, 20페이지. 220페이지부터 저번 주에 공부했었죠? 220페이지에 교육제도 부분. 눈이 오니까 뭐 분위기가 완전 푹 가라앉는 느낌이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예?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좋겠다. 저는 토요일 날하고 어제하고 계속 서울 둘레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둘레길이, 여러분들 둘레길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 올레길 둘레길 비슷하시 서울 둘레길이라고 서울 근교 끝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게 있는데, 이게 몇 킬로더라? 157킬로인가? 그 정도 돼요. 그게, 제가 어제 가고 그저께 하고, 4코스, 5코스. 그저께가 한 18km 돌았나? 18km. 그 다음에 어제가 12점 몇 킬로니까. 네? 그냥 걷는 거예요. 산도 왔다 갔다 하고. 18km는 한 6시간? 6시간 정도. 이게 18km 몇 내? 우리가 시골에서 보통 우리가 4km면 10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45리죠, 45리. 제가 어렸을 때 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랑 이제 손잡고 시골집 갑니다. 가면 차비를 아끼려고 60리를 걸어요. 차비를 아끼려고. 아침 새벽밥 먹고 나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재라는 거 알죠? 시골 분들은 재 알 거예요. 무슨 재 하는 거. 그러니까 재를 3번을 넘어요. 재를 3번을 넘어서 친척집에 갔다가 거기서 하루나 이틀 묵고 다시 아침에 꼼빡해가지고 다시 그 재를 그대로 넘어서 60km를 갔다가 걸어가지고 차비 아끼려고.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아끼려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를 해놓으니까 걷는 것은 등산하고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것은 이제 이골이 났는데, 어쨌든 서울 둘레길을 돌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아마 실무에서 아마 이 얘기는 안 할 거야, 아마. 실무는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네, 다음 주는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보호법하고 그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오늘 공유재서 법령 파트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법령 파트 바로 끝나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거든요. 거래신고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쭉 넘어가서 주임법, 상임법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간단하게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근데 서울에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늪지 같은 거 있죠? 왜? 이게 늪지 같은 경우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배울 거냐면, 저쪽에 뭐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배울 텐데, 돌면서 보니까 그게 의외로 많아요. 승재관 보조지기. 그래서, 와, 서울에도 나 이런 거 이거 처음 봤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될 시간? 공부해야 될 시간이죠? 제가 아마 언젠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1년은 무조건 죽었다 생각하고, 나를 완전히 버리라라고 한번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 돼요. 할 짓 다 하고, 이거 하면 이게 실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1년은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에다가 매진을 하고 합격을 하면, 그 뭐가 좀 의미 있는 웃음 같은데,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여행을 많이 다녀오세요.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도 좋아하고 사진도 좋아하고 제가 한때는 아마추어서 사진 작가였었어요. 이게 출품해가지고 뭐 입선도 하기도 하고. 이거 나름. 교수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보다는 나름 뭐예요, 좀 예술적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니까 참 좋아하는데,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못해요, 사실은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행 같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사실은 산에 올라가면 참 좋아요. 오늘 같은 날 험한 산은 여러분 좀 힘들고 좀 험하지 않은 산 있죠? 험하지 않은 산은 오늘 같은 날 등산하기 참 좋습니다. 잘못하면 저쪽에 덕유산인가 해서 사람 죽었죠? 덕유산인가 갑자기 폭설 내려가지고 20몇 명 고립되고 왜 한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위험성은 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산에 가자고? 치악산 가까이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저번 주에 220페이지에서 보면 그 교육이라는 부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교육한 부분 제가 4가지 교육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4가지가 있었다. 자,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죠. 자,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몇 년을 받으라 그랬어요? 1년 이내 받아라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한다면 이때는 뭘 안 받는다? 교육 안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실무교육 부분에서 실시권자가 누구였었어요?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였다. 자, 이제 큰 틀은 요 정도 한번 보고, 자, 직무교육이 있었죠. 직무교육은 어떻게 돼요? 직무교육은 자, 일단 대상이 누구였다? 중개보전. 그러니까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 또는,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연수교육이 있었어요. 자, 일단 연수교육은 대상이 누구였었어요? 일단 이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건데, 자,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죠. 자, 그래서 연수교육은 그 대상이 뭐가 된다?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그 대상이 되고, 자,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받으라 그랬어요? 2년마다. 이게 정기교육이라고 그랬죠? 2년마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었어요. 이거는 부정기적 교육이라고 그랬죠? 자,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다.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자,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실시권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은 모두 다 개업공개사 등까지였죠. 자,
자, 그거까지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업무 위탁 부분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부분은 뭐냐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예요? 포상금 받는 제도 있었죠? 자, 신고 또는 고발. 신고, 등록관찰 신고하거나 고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그 대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상이 뭐였죠? 대상이, 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있었죠. 거짓 부정 등록.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네, 양도대양수. 양도대양수. 자, 등록증하고 뭐예요?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양수. 요게 돼서,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을 하면 일단 포상금을 주죠. 포상금 얼마 준다 그랬어요? 50만 원. 딱 50만 원 잘라서 준다 그랬고, 자, 지급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일단 들키기 전, 이미 들켜가지고 관청에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 그랬고, 자, 들키기 전이고, 그 다음에 또, 자, 검사에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 검사에 공소, 제기, 기소유예. 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제가 저번 주에 공소제기, 기소유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지급조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나오죠. 자, 협회 부분에서 보면 협회 설립 절차가 있었어요. 그 인원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 일단 협회가 설립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발기인 몇 명 이상? 예, 300명 이상. 자, 발기인이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뭘 한다? 자, 회원 300명에서 모여서 정관을 작성한다 그랬죠?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네들이 정관 만들어서 서명대 날인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창립총회로 보내죠.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 회원 몇 명 이상? 예, 600명 이상이었죠. 6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발기인들이 만든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어떻게 한다? 의결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원수 600명인데 서울에서는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뭐가 된다? 600명 이상이 제주해주면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협회 업무 부분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고유 업무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제 업무인데, 자, 공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이다. 왜냐? 협회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니까 일단은 비영리 사업이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뭘 만들어라? 공제 규정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아라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의 승인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운영실적 공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자, 저번 주에 한번 배웠던 거예요. 자, 이제 교재는 240페이지. 자,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했죠?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월 이내 공시하라? 3월 이내 공시하라. 이거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다. 오늘 과태료 부분 한번 언급하게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을 줬다 그랬죠. 자, 개선명령권자는 누구? 고쳐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자가 있었죠. 이런 개선명령권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자, 재무관전선 또 유지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요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개선명령 위반해도 500만 원 과태료였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지도감독. 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결국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과태료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저번에 협회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개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냐면 지도감독하고 벌칙. 여기서 지도감독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었고 지도감독 대상자가 누구였죠? 이 파트에서 지도감독 대상자는 거래정보사업자하고 뭐예요? 예, 개혁공예사.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가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자, 등록관청도 당연히 있고요. 등록관청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위에 다 있다 그랬죠. 이게 언제부터? 누구부터? 맨 오야부터. 오야가 누구예요? 예, 국장이죠.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했었죠. 왜냐? 위에서 뭐다?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구분 한번 해봤고. 자,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질거받기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사무실에 직접 출입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 정지.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인데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업무 정지. 자, 이거 한번 기억 언뜻언뜻 나시죠? 네, 기억만 나면 돼요. 대답 안 해도 좋으니까. 아, 저번 주에 이 정도 배웠던 거 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걸리면 여러분 이제 뭘 한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관청이 사용하는 처분이라고 그랬죠. 행정관청이 사용하는 처분으로서 자,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 취소 정지. 이건 아마 나중에 5월달, 6월달, 10월달까지 귀 아프게 아마 들 거예요.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취소 정지.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해 주는 거죠. 지정을 없애는 걸 뭐라 한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권자가 누구였죠? 국장이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 있었어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취소하고 정지권자는 네, 교부한 시도의사.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네, 등록 취소. 하나 더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요거는 누가 하는 거? 네, 등록관청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국장이 하니까 걷어들이는 것도 누가 하고? 국장이. 자격증교부를 시도의사가 하니까 걷는 것도 누가 한다? 시도의사.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을 누가 해줘요? 등록관청이 해주죠. 걷어들이는 것도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각각의 개업공개사나 행정처분 부분을 하다가 아마 업무 정지 부분에서 원래 이제 저번 주에 업무 정지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이제 오늘 254페이지부터 할 거죠. 자, 254페이지에 보면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는 다시 한번 업무 정지권자가 누구였죠? 업무 정지권자가 누구? 업무 정지권자는 그 책을 잘 보면 나와요. 예, 등록관청이죠. 거기 잘 나오죠? 예, 그 책이 잘 나옵니다. 자, 업무 정지권자는 누구다? 등록관청. 몇 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예요? 예, 6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예,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업무 정지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자, 영업정지를 이어서는 뭐라 그런다? 업무 정지라 그런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일단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반 이상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글 쳤다가 외우거나 그렇게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외우려면 민법이나 개론 다 머릿속에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결격사유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사람을 중개보존 소속공개에 사용하는 경우 결격사유자를 직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근데 몇 개월 내 사유 해소하면 2개월 내 해소하면 일단은
업무정지 처분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격 사유자를 거의 알면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딱 한 명, 미성년자 빼놓군요. 미성년자는 알겠죠? 그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자를 이미 알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결격 사유자를 모릅니다. 그럼 결격 사유자를 어떻게 확인하죠? 자, 결격 사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와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원증명서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결격은 결격 사유자를 어디서 확인하냐?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죠? 자,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쪽에 벌써 한 3주 전쯤 배웠던 것 같은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직원, 고용인, 즉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채용하면 뭐 하라 그랬죠? 신고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네, 그렇죠. 업무 개시 전. 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업무 개시 전. 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등록 관청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직원 채용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 그 내역을 딱 보니까 결격사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잘라라 이거죠. 잘라라. 근데 여기 보니까 몇 개월 이내 잘라야 돼요? 네,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그랬죠? 근데 잘라라 그랬는데 안 자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를 채용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장 위반했을 때. 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인장 등록은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둘 다 됐죠? 자, 개업공개사는 언제까지? 자, 둘 다 똑같죠? 일단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죠? 그리고 계약서라든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쓸 때 뭘 써라? 등록된 인장 써라 라고 했었죠? 자, 이런 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물건 정보 공개하고 또, 의뢰인 요청 시에 공개 안 된다. 이거는 이미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었냐면 상대 등록 취소에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전속중개계약시. 자, 저번 주에 잠깐 했던 것 중에.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리고 의뢰인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던 거.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또 뭘 해라?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하라. 제가 혹시 이거 얘기하나? 전설은 3년이다. 얘기한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전설은 3년에 전이 뭐였죠? 네, 전속중개계약서 설명서, 확인설명서 두 개 3년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일단 써야 되고요. 요걸 3년간 보관해 줘야 돼요. 자,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망 이용할 때, 자, 정보망 이용할 때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알았어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 이런 것들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언급했던 거 있죠? 언급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확인설명해주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그리고 또 교부하고 서명 날인하죠? 자, 이런 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리고 또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하면 또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제대로 안 썼거나 아니면 또 서명 날인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업무정지고요. 자, 그러면 또 지도감독 위반. 아까 잠깐 뭐라 그랬어요?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에 과태료를 그랬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업무정지예요. 자, 요거를
잠깐 보죠. 자, 상대 등록 취소. 거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이민 등록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이제 상대 등록 취소라고 강의를 하니까 상대 등록 취소를 보겠습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구 맘이에요? 누구 맘? 등록관청 맘. 네, 담당 공무원 맘이죠.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 맘입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 등록을 취소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왜냐?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냐면 재량권이라고 그러죠. 자, 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취소를 안 하면 이건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때 등록 취소를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예요? 업무 정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요거 갖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가 업무 정지 사유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나면 돼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내는 부분이고요. 자, 최근 1년 이내. 자, 최근 연속 위반 처분받은 거 있었죠. 자, 일단 업무정지 사유를 보면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뭘 받았을 때? 과태료. 그 뒤에는 과태료예요. 자, 연속 처분 위반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볼까요? 절대 등록 취소는 뭐 했었어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 이를 했죠. 상대 등록 취소는요. 최근 1년 이내 몇 회? 3회였죠. 자, 상대는 3회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요게 뭐가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그럼 이제 업무정지 사유는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어떻게 된다?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헷갈리죠? 네,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 들으세요. 귀에 익혀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업무정지 사유. 자, 그리고 독점기조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과징금이나 아니면 또 시정조치 받았을 때 이거 저번 주에 그 개업공개사 사업자단체가 왜 그 회원업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회원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업무정지고요. 자, 그다음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자,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한 경우,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포괄적 규정이라고 그래요. 포괄적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업무정지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무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정지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라.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면 아니 된다. 네,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한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의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아니 된다.
반드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금쟁이 같은 경우죠. 금쟁이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업공개사에게 각각 해야 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하면 의무 위반이 되겠죠. 위반하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뭐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규정 나오고요. 다음에 배울 뭡니까? 벌칙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 개업공개서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법 규정에는 있고 의무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를 위반 시에 처분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 개업공개서는 뭐뭐 안 된다. 분명히 이건 의무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도 되고 뭐 형벌도 받고 이런 처분이나 아니면 처벌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개사법에는 이렇게 해놓고 처분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몽창 묶어서 어디다 넣어놨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을 때는 뭘 적용한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업무정지 받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파트로 쭉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용인 신고예요. 고용인 신고. 자, 아까 했던 겁니다. 고용인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라? 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여기 지금까지 여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직까지 안 나왔죠?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까지 배웠고 오늘 지금 뭐 배웠어요 지금? 네, 업무정지 고용인과 관련된 부분에 결격 사유자 채용하지 말라 뭐 이거 하나 나왔죠? 나왔고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 없죠? 자, 뒤에 가면 과태료도 이런 규정 없어요. 과태료도. 자, 바로 이거는 자, 고용인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처분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모두 묶어서 어디다 집어넣었다? 네, 업무정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고용인 채용해놓고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업무정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257페이지 보세요. 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폐업 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이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의미만 자, 이제 이 파트는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내용이 좀 적어도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자, 폐업했다가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 이게 누구죠? 폐업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개업한 사람이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입니다.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계한다. 자, 이 제도를 왜 만들어놨냐? 자, 폐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폐업 신고 내면 이제는 일반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여러분 이제 뭐 이 과목에서는 일반인이다 뭐 이런 건 얘기는 안 나오고 뭐라 했냐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요. 자, 폐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소멸된다 그랬죠. 자, 그럼 등록의 효력이 없어. 뭐 당연히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등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일반인으로서 등록하는 거죠.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새롭게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습니다. 걸리면 뭐 할 것 같아요? 등록 취소당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 그럴 때 잽싸게 폐업 신고를 딱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한때 제가 예전에 실무 교육할 때 법 피하는 거 제가 뭐 강의하고 그랬다 그랬죠? 이거 강의 무지하게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데 어쨌든 구멍이 생기면 또 이쪽에서는 또 구멍 막으려고 그러죠? 결국 중개사법의 구멍이었는데 그 구멍이 이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들킬 것 같아요. 들키면 등록 취소돼요. 등록 취소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몇 년간 이 일 못하죠? 예, 3년간 중개 못하죠? 그러니까 잽싸게 폐업을 딱 시켜보는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다시 등록하죠. 그때는 자, 일반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자,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등록할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가 악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업공개사의 이 지위를 그때는 폐업하는 거 쫙 빼고 딱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지위가 승계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 폐업 전에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폐업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자,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시 등록할 때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등록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못했었어요. 폐업 전에 위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폐업 전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자,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취소, 정지. 그럼 이건 개업공개사 거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은 뭐였죠? 업무정지. 또 하나. 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하는 게 개업공개사에 뭐를 없애버는 거 있어요? 취소. 무슨 취소? 그렇죠. 등록 취소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두 개에 대한 폐업 전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자, 그 세부적인 것은 1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폐업 전에 개업공개 지위가 그대로 일단 승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 전에 위반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런 재등록 개업공개에 대한 제재처분 승계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좀 쉬었다 하시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